안녕하세요.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푸른국어 국어사부입니다. 오늘은 국어 내신 1등급 그 중에서도 문법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문법 부분이거든요. 그 문법에 대한 공부, 과연 1등급과 2, 3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 내신 문법이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진학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년 내내 국어 문법이 대다수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어 수학 대비 국어 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으로 문법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 기간에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문법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문법을 준비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법에 대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 과목이나 암기 과학 과목이라든가 기타 과목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을 꼭 고려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문법 무작정 외우지 않고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예시까지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요 1등급 학생과 2, 3등급 학생의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 3등급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등급 학생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된소리 되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개념에 대한 공부를 물론 합니다.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내기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사례를 봅니다. 우리 같이 국밥을 먹자. 국밥, 걷기에 몸에 좋아. 걷기, 밥상을 다 차렸다. 밥상, 이렇게 쌍비읍이나 쌍기역이나 쌍시옷으로 되는구나. 이게 된소리 현상이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게 바로 2, 3등급 학생들이 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1등급 학생은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보이는 음절 끝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 말 있죠. 여기부터 이렇게 항목별로 전부 다 쪼개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1등급 학생들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에도 이 항목별로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잠깐 실제 그 문법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에 오는 바닷가 뒤에 바닷가 살자. 자, 바닷가 살자는요,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을 말하는 겁니다. 음절의 끝에 오는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살자. 용언의 어감 부분은요, 어감 마녀, 마녀니까 미음 니은이죠. 어감 마녀 닦고 살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살짝 긴장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항목별로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항목에 맞는 사례를 맞추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플러스 바닷가 살자 라고 하면 국밥, 국밥이 바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 오는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 같은 경우는 인형을 안고 있다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항목과 사례가 각각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역시 1등급 학생들은 그렇게 항목과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개별적으로 전부 다 촘촘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우리 이렇게 날개 부분 왼쪽 편에 쓰여져 있는 문법적 용어들이 있거든요. 어간과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며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문법적 용어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1등급 학생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쩌면 오늘 영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문법, 개념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1번부터 뭐 한 10문제나 20문제나 이렇게 쭉 풀거든요. 그렇게 풀다 보면 문법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10문제, 20문제 풀고 나서 채점을 해보면 초반에 엄청 많이 틀립니다. 너무나 틀리는 게 많으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반드시 꼭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3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 분석해서 공부하고, 3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 분석해서 공부하고, 3문제라는 문제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을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문법적 지식을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10문제, 20문제를 풀었을 때 이 좌절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리고 3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분석해서 자신이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여러 차례 3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하고 3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문법적 지식을 조금 쌓아두고요. 그리고 나서 5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분석하고, 이것을 조금씩 자신의 문법적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문제풀이 수를 조금씩 서서히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에 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한번 제가 모의고사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제는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36번 문제죠. 다음은 학생이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A를 요약한 것이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36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 정답이 1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 1번 맞았어.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1번이라면 1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머지 2, 3, 4, 5번은 적절하다는 뜻이죠. 이 적절한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 2, 3, 4, 5번을 통해서 문법적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틀린 부분들은 왜 틀렸는지, 맞은 부분 선택지는 왜 맞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게 문법적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최종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험 직전 최종 점검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법 문제들이 있죠. 그 문법 문제들 중에서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실수를 했어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자기만의 문법 요약 노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몰라서 틀렸고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약 정리해서 한 권 노트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시험 직전에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발만 더 나간다면요, 자신이 정리한 모든 내용들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완벽하게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국어 내신 1등급 2, 3등급 학생과의 차이점과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문학이나 비문학과 관련돼서 또 내신 1등급 받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